김씨 할머니는 낡은 장롱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새로 산 노란색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다.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라 여행이라는 건 늘 남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젠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써야지.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왠지 모르게 낯설고 부끄러웠다. 방 안은 조용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장롱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손끝으로 매만졌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다. 이거 입고 가면 좀 젊어 보이려나. 그녀는 작게 웃었다. 거울 앞에 앉았다. 염색한 지 얼마 안 된 머리카락 사이로 흰 가닥이 보였다. 예전 같으면 바로 염색약을 들었겠지만 오늘은 그냥 빗으로 한번 쓸어넘겼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반짝였다. 그래, 늙었어도 나답게 살아보자.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 내일 새벽에 기사님이 모시러 간대요. 꼭 전화 받으셔야 해요. 며느리 수진이었다. 응, 알았어. 걱정 마라. 혈압약 챙기셨죠? 또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이 먹어도 정신은 멀쩡하답니다. 그녀는 일부러 웃음을 섞었다. 수진의 아휴, 어머니는 참아는 말끝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민폐만 끼치는 사람인가.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더 조용해졌다. 텔레비전에서는 여행 광고가 흘러나왔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 지금 떠나보세요. 화면 속 노인들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김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나도 한 번쯤은 저 사람들처럼 웃어보고 싶네요. 책상 위에 놓인 여권을 펼쳤다. 사진 속의 김 씨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마르고 눈가에 주름이 얕았다. 하지만 얼굴엔 희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가방 안에는 새 운동화 한 켤레, 며느리가 넣어준 파스,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여보, 당신은 이런 데 한 번도 못 가봤죠. 이번엔 내가 혼자 가볼게요. 불을 끄자 방이 금세 어두워졌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들리고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이 남아있다니 참 신기하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다. 그 손은 평생 가족 밥을 짓고 옷을 개고 아이들을 키우던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짐을 들었다. 그 생각이 스며들자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비 오는 소리가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요. 내일은 꼭 웃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문 옆에 놓인 가방 위엔 남편의 낡은 모자가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 모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깊은 숨이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 소리만 조용히 흘렀다. 김 씨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엔 다시 이불을 덮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벌써 3번이나 시계를 확인한 뒤였다. 이제 진짜 가는구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부엌 불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식탁 위를 비쳤다. 어젯밤 남은 밥으로 죽을 끓였다. 멀미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먹고 가야지.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김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밥 냄새가
괜히 위로가 됐다. 여행 가방을 다시 확인했다. 여권, 약, 지갑, 손수건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가방을 들고 나서자 어둑한 복도에서 이웃집 현관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디 가세요?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옆집 송 여사가 물었다. 여행이요. 단체로 간다네요. 좋으시겠어요. 몸 조심하세요. 그 말에 김 씨는 수줍게 웃었다. 택시가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가방을 실어주며 말했다. 요즘 이런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끼리. 그래요?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 제일 재밌죠. 낯설지만 또 설레잖아요. 그 말에 김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단체 여행객들이 모여 있었다. 커다란 캐리어가 줄지어 있고 이름표가 달린 단체 스티커가 반짝였다. 김순자 어르신이시죠? 가이드 박 씨가 명단을 확인하며 다가왔다. 마흔은 좀 넘어 보이는 남자였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피로했다. 우리 일정이 조금 빡빡합니다. 지각하면 곤란해요. 네, 알겠어요.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근처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어머,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핑크색 목도리를 두른 정여사였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밝았다. 네, 혼자요. 잘 됐네요. 저도 혼자 왔어요. 같은 조면 좋겠다. 둘은 금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긴장이 조금 풀렸다. 비행기 안 김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자 손끝이 떨렸다. 이 나이에 비행기라니. 그녀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활주로 위에 불빛들이 길게 늘어졌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세상이 작게 내려다 보였다. 와, 정말 구름 위네요. 정 여사가 옆자리에서 감탄했다. 김 씨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네요. 이게 다 꿈 같아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아직 이런 걸 보고 놀랄 수 있구나. 몇 시간을 날아 도착한 공항은 이국적인 냄새로 가득했다. 버스에 올라탄 단체는 분주했다. 가이드는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일정은 쇼핑센터 2곳, 그리고 현지 식당입니다. 무료 체험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에 몇몇 노인들이 박수를 쳤지만 김 씨는 그 무료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버스가 달릴수록 창밖 풍경이 바뀌었다. 넓은 도로, 낮은 건물, 거리의 간판들. 모두 낯설고 어딘가 이질적이었다. 정 여사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공기가 달라요. 향이 좀 이상하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 눅눅하네요. 첫 방문지는 보석 판매장이었다. 입구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특별 할인입니다.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진열장이 줄지어 있었다. 가이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구경만 하셔도 돼요. 부담 없이. 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빡빡했다. 직원들은 한정 수량이에요. 정부 인증 보석이에요라며 속삭였다. 몇몇은 신용카드를 꺼냈다. 김 씨는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정 여사에게 말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급하게 시키죠?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게 웃었다. 하지만 웃음 끝은 불안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호텔 로비는 조용했고 노인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침대에 앉았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여행인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도시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책상 위에는 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빽빽하게 적힌 글자 중 선택 관광 필수 참여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모르겠다. 내일은 좀 다르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불을 껐다. 이불 속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즐거운 여행일까? 눈을 감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괜찮아. 사람답게 살아보는 거야. 그 말에 김 씨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이국의 새벽 바람이 살짝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 호텔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식사로 분주할 시간인데 복도엔 가이드의 목소리만 들렸다. 모두 로비로 내려오세요. 오늘은 체험 견학이 있습니다. 그 말에 문이 하나둘 열렸다. 김 씨는 천천히 가방을 둘러매며 거울을 봤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다. 오늘은 좀 편하게 다니자. 그녀는 모자를 눌렀으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에는 이미 일행들이 모여 있었다. 어제 본 얼굴들이었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몇몇은 말이 없었고 누군가는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 여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그 반지 산 김 여사님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침부터 가이드 붙잡고 환불해달라 난리였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가이드는 이미 결제됐다며 못 바꾼대요. 둘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웃음 대신 한숨이 나왔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낯설고 도로엔 빗방울이 남아 있었다. 가이드는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들, 오늘은 건강식품 공장에 갑니다. 직접 시식도 하고 선물도 드려요. 그 말에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반응은 어제보다 훨씬 미지근했다. 정 여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쇼핑이 또 있네. 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와 함께 묘한 불신이 섞여 있었다. 버스는 시 외곽의 회색 건물 앞에 멈췄다. 간판에는 건강체험센터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가게처럼 상품 진열대가 가득했다. 안내 직원들이 다가와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늘 아주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가이드는 익숙한 손짓으로 사람들을 안으로 이끌었다.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그 부담 말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으로 들렸다. 김 씨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어떤 노인은 설명을 듣다 지친 듯 벽에 기대 있었고 어떤 이는 서류를 들고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게 무료라면서 왜 돈을 내래요? 어르신, 이건 건강관리용 상품이에요. 선택이시죠. 선택이라더니 다 사라고 하잖아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그때였다. 어머, 김 여사님.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김 씨가 고개를 돌리자 앞쪽에서 김 여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하얀 얼굴, 떨리는 손. 정 여사가 뛰어갔다. 물 좀 주세요. 김 씨도 달려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이마에 식은 땀이 번들거렸다. 가이드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다. 괜찮아요, 어르신. 잠깐 어지러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들 뒤로 좀 물러서세요. 위험하니까요. 그 말투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까? 직원이 얼음물 한 병을 가져왔다. 김 씨가 김 여사의 입술에 물을 조금 적셨다. 숨소리가 약하게 들렸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금방 회복되실 거예요. 버스에서 쉬시면 됩니다. 가이드의 대답은 너무 단호했다. 김 씨는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노인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놀러 온 건지 장사하러 끌려온 건지 모르겠네. 김 씨의 가슴 속에서도 같은 말이 떠올랐다. 이건 여행이 아니야. 우리를 이용하는 거야. 한참 뒤 김 여사는 들것에 실려 나갔다.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가이드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치신 분은 병원으로 모시고 우리는 다음 코스로 이동해요. 그 목소리가 유난히 냉정하게 들렸다. 버스 안은 적막했다.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다. 김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정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나 내일은 그냥 호텔에 있을래요. 나도요. 둘은 동시에 대답했다. 호텔로 돌아와 문을 닫자 김 씨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가방 속 약 봉투를 꺼내며 한참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걸까? 그때 복도에서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분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내일 일정 그대로 갑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현지 병원에 입원만 시키죠. 손님들이 불안해하면 곤란하니까. 가이드의 낮은 목소리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김 씨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싸늘했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조용히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속 카메라 앱이 켜졌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봐야겠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김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리맡에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는 건 불안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었다. 그분은 괜찮을까? 김 씨는 어제 쓰러진 김 여사를 떠올렸다. 가이드가 별일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혹시 정말 위험한 건 아닐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호텔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는 아직 어둑했다. 청소 직원이 카트를 밀고 지나갔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어제 병원에 간 한국인 아주머니 있죠? 괜찮으신가요? 직원은 영어로 몇 마디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하스피털 스틸 어드미티드. 입원 중이라는 말이었다. 그제야 김 씨의 손끝이 싸늘해졌다. 그럼 그 사람은 혼자 병원에 있는 건가? 가이드가 말한 괜찮다는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 여사가 나타났다. 어르신 못 주무셨어요? 응, 마음이 좀 그렇네요. 김 여사님 말이에요. 저도 걱정돼서 방금 내려왔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겠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잠시 후 로비에 가이드가 나타났다. 오늘 일정 다들 아시죠? 아침 드시고 8시에 출발합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단체 명단을 확인했다. 김 씨는 용기를 내 물었다. 그분은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가이드는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대화의 여지를 막는 듯했다. 하지만 김 씨는 직감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어. 그날 오전 단체는 다시 버스를 탔다. 이번 목적지는 전통 약초 체험관. 어제와 똑같은 구조였다. 상품 설명, 시식 결제. 그녀는 이제 그 패턴이 지겨웠다. 정 여사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둘 다 한숨만 쉬었다. 점심 무렵 김 씨는 슬며시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그곳은 관광지라기보다 외곽 마을에 가까웠다. 가게 간판 사이로 한인 약국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종소리가 울리고 안쪽에서 중년의 남자가 나왔다. 어서 오세요. 여행 오셨나 봐요. 예, 단체 여행인데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요? 김 씨는 어제 일을 간략히 말했다. 김 여사가 쓰러졌고 가이드가 쉬쉬했다는 이야기. 남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여행사 이름이 혹시 선한 트래블입니까? 맞아요. 거기 문제 많아요. 노인단체 여행이라고 속여서 상품 강매시키는 데예요. 김 씨는 숨을 삼켰다.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도 피해자 왔어요. 카드 결제 300만 원 넘게 나갔는데 취소도 안 된다네요. 김 씨는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어쩌죠? 우리도 지금 그쪽이랑 같이 다니는데 지금 바로 신고하긴 어려워요. 현지선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사진이나 영상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어제 몰래 녹화해 둔 게 조금 있어요. 가이드가 일정 그대로 간다고 말한 것도요. 남자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거 잘하셨어요. 그게 증거가 될 겁니다. 김 씨는 손을 꼭 쥐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건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녀는 약국을 나와 다시 버스 쪽으로 걸었다. 햇살이 뜨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다. 가이드가 멀리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금 손님들이 이상하게 군다고요? 그럼 그냥 쇼핑 더 넣으세요. 시간 채워야죠. 그 말이 똑똑히 들렸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다. 정 여사가 버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요? 약국에 좀. 왜요? 그냥 확인할 게 있었어요. 정 여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 씨는 가만히 말했다. 우리 이 여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일 일정 끝나면 공항 근처에서 따로 빠져나오죠. 그 전에 녹화 좀 더 해야겠어요. 정 여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왔던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대신해 싸워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호텔로 돌아온 뒤 김 씨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켜고 손에 쥔 채로 말했다. 박가이드, 오늘 일정에서 무료 체험이라 했지만 전부 강매였습니다. 쓰러진 사람도 병원에 그대로 두고 일정 계속 진행했어요. 이게 정말 여행입니까? 녹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처럼 깔려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 낯선 공간의 공기가 섞여 흘러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내일만이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손끝에 닿은 유리가 차가웠다. 이제 마음은 명확했다. 내일 이 여행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게 단순히 자신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음 피해를 막는 일이라는 걸 김 씨는 알고 있었다. 불을 끄자 방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그녀의 결심은 불빛처럼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바닥에 길게 떨어졌다. 김 씨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배터리부터 확인했다. 충전은 가득했다. 카메라 렌즈를 손톱으로 한번 문지른 뒤 작은 천으로 닦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했다. 증거를 모으고 빠져나갈 길을 만든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다. 밤새 생각이 정리된 탓이었다. 복도에서는 캐리어 끄는 소리가 연달아 지나갔다. 문을 열자 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장그늘이 졌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 여사가 물었다. 응, 괜찮아요. 오늘은 길게 보고 움직여요. 김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대신 서로의 손목에 달린 방 카드키만 묵묵히 확인했다. 겁나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을 넘기면 더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로비에 내려오자 박가이드가 명단을 들고 서 있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지만 어제보다 급했다. 오늘은 현지 문화체험부터 가겠습니다. 이동 중에 설명드릴게요. 아, 그리고 어제 사고 나신 분은 보호자분이 오셔서 잘 처리 중입니다. 그 말에 몇몇이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김 씨는 그 문장 어디에도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다. 정 여사가 눈으로만 물었다. 김 씨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버스에 오르자 김 씨는 뒷자리 통로 쪽에 앉았다. 휴대폰 화면 밝기를 낮추고 동영상 녹화 버튼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익혔다. 이어폰을 귀에 낀 척하며 마이크가 옷깃에 닿지 않게 클립을 조절했다. 창밖으로 낮은 건물과 전봇대들이 밀려났다. 박가이드의 마이크가 켜졌다. 어르신들, 오늘 체험은 진짜로 좋습니다. 무료로 받는 것도 많아요. 대충 구경하셔도 됩니다. 말끝이 익숙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다만 단체 약속이니 개별 이탈은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 문장이 흐르는 순간 김 씨는 녹화를 시작했다. 카메라를 무릎 위 스카프에 반쯤 가린 채 마이크만 또렷하게 잡았다. 옆자리 정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약국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쇼핑 비율 높으면 계약 위반일 수 있다고. 김 씨는 시선을 창밖에 둔 채 낮게 답했다. 오늘 말이랑 행동, 가능한 한만이 담아두죠. 버스가 멈춘 곳은 전통 공예 체험장이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향이 진하게 코끝을 찔렀다. 앞쪽에서는 현지인이 전통복을 입고 나와 미소로 맞았다. 웰컴, 웰컴. 곧이어 뒷문이 닫히며 조명이 강하게 켜졌다. 무대처럼 꾸민 공간 한가운데 판매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가이드가 재빨리 단상 옆으로 이동했다. 자, 여기 제품은 오늘만 특별가입니다. 어르신들 가족 선물로 많이들 가져가세요. 공항에서 수거도 가능합니다. 김 씨는 인파 가장자리로 천천히 움직였다. 휴대폰 화면을 보지 않은 채 각도를 가늠했다. 목소리가 들어오는 방향, 사람들의 웅성거림, 가격을 부르는 숫자. 그 모든 것이 녹화의 재료였다.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정가 80만 원, 오늘은 40만 원. 정부 인증서 동봉. 숫자가 오르내릴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흐트러졌다. 어떤 이는 오늘 아니면 못 산다는 말에 흔들렸고 어떤 이는 그냥 자리를 떴다.
김 씨는 속으로 나뉘는 경계선을 보았다. 누군가는 버틴다. 누군가는 무너진다. 우리는 늘 이렇게 나뉘었지. 잠시 뒤 한 노인이 카드를 내밀며 물었다. 이거 환불은? 직원이 빠르게 웃었다. 규정상 오늘 결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은품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가이드가 나섰다. 어르신, 다들 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공항에서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그 도와준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김 씨는 그 대목을 또렷이 담기 위해 몸을 반쯤 돌렸다. 화면 모서리에 박가이드의 옆얼굴이 걸렸다. 목소리는 충분히 선명했다. 정 여사가 뒤에서 다가와 어깨를 툭 건드렸다. 화장실 가는 척 하래요. 눈짓은 출입구 쪽 작은 문을 가리켰다. 김 씨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통로 끝 작은 문을 밀자 좁은 복도가 나왔다. 창고와 사무실이 이어진 듯한 공간. 바닥에 포장 박스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코너를 돌아 들어가자 직원 2명이 서류를 나누며 대화하고 있었다. 오늘 목표액 못 채우면 가이드 수당 깎인대. 그래. 그럼 2번째 코스도 밀어붙여야지. 목소리가 또렷했다. 김 씨는 발소리를 죽이고 벽에 등을 붙였다. 녹화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멈추면 다 그냥 지나간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팔에 명찰이 달려 있었다. 매니저. 그는 작은 무전기로 짧게 말하더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단체 반응이 약하다. 2번째 매장에 할인 문구 크게 걸어. 짧은 문장이 공중에 맴돌았다. 김 씨는 심호흡을 했다. 휴대폰을 가슴께로 끌어올리고 사무실 문패와 매니저, 명찰, 박스라벨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도록 천천히 움직였다.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벽에 팔꿈치를 붙였다. 다시 한번 낮게 숨을 뱉었다. 복도로 돌아오자 박가이드가 입구에서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자, 이동할게요. 곧 버스 출발합니다. 그의 시선이 김 씨를 스쳤다. 짧은 순간 눈동자가 멈칫했다. 어르신, 어디 다녀오셨어요? 김 씨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화장실이요. 요즘은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서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박가이드는 웃음을 흘렸다. 아유, 그러시죠. 늦지 않게만 와주세요. 단체니까요. 그는 마지막 단어를 누르듯 말했다. 단체. 그 한 단어에 이 여행의 방식이 전부 들어 있었다. 버스가 다시 움직였다. 2번째 장소는 문화박물관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지만 들어가 보니 한켠에 대형 판매장이 붙어 있었다. 벽면에는 인증서 액자가 줄지어 걸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홍보 영상이 반복 재생됐다. 박가이드는 입구에서 한 번 더 알렸다. 여긴 정말 좋아요. 국내선 구하기도 힘든 물건입니다. 김 씨는 입술을 지그시 다물었다. 이미 촬영해야 할 장면은 충분했다. 다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공항 수거 환불 불가 개별 이탈 통제 이 3가지 문장만 더 또렷하게 담으면 퍼즐이 맞는다. 판매대 앞에서 직원이 안내 팻말을 들어 올렸다. 환불 불가 교환 조건 제한. 김 씨는 팻말을 화면 중심으로 잡고 있는 그대로 몇 초간 유지했다. 이어서 카메라를 천천히 내리며 직원의 설명을 받아냈다. 구매 후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규정상 어렵습니다. 대신 그때 누군가 크게 손을 들었다. 그럼 아까 말한 무료 체험은 뭐예요?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 공기가 얇아졌다. 박가이드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어르신 말 그대로 체험이 무료라는 뜻이지 상품이 무료라는 뜻은 아니죠.
그는 웃었지만 눈가가 굳어 있었다. 김 씨는 그 대답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녹화를 멈추고 메모 앱을 열었다. 무료 체험 상품 무료 아님, 환불 불가 명시, 가이드 개입 타이밍 기록. 짧게 적고 저장했다. 점심 후 이동한 마지막 코스는 공항 면세 합포장 카운터였다. 아직 출국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구매 상품을 미리 맡기면 공항에서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다고 했다. 대부분이 안내대로 줄을 섰다. 카운터 뒤 벽에는 여행사 로고가 붙어 있었다. 김 씨는 줄 맨 뒤에 서서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카메라를 가슴께에 고정한 채 카운터 직원과 박가이드의 대화를 기다렸다. 이 단체 거는 리스트 받아놨어요. 오늘 들어온 구매 내역은 여기로 직원이 폴더에서 서류를 꺼냈다. 거래 건수가 빼곡히 적힌 표였다. 박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립에 그는 단어를 삼켰다. 리스트 정리해 주세요. 고객 불편 없게. 그 순간이었다. 가이드와 눈이 딱 마주쳤다. 그의 시선이 김 씨의 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표정이 단단해졌다. 어르신, 휴대폰 촬영은 좀 자제해 주세요. 보안 구역은 아니지만 다른 고객분들 얼굴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주변의 시선이 몇 개 더 모였다. 김 씨는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낮췄다. 네, 알겠어요. 얼굴은 안 나오게 했어요. 기록만 좀 하려고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또박또박 말했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금세 낮게 덧붙였다. 단체 행동 흐트러지면 곤란합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인파가 비켜섰다. 가이드는 카운터 옆 작은 상담실로 김 씨를 이끌었다. 문이 닫히자 그의 표정에서 미소가 빠르게 사라졌다. 어르신, 제가 몇 년을 이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들 즐겁게 다녀가셔야 해요. 그런데 요 며칠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김 씨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가이드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잠깐이면 돼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쓰러진 분 어디 계십니까? 가이드의 눈썹이 조금 흔들렸다. 그분은 보호자분과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개인정보라서요. 그럼 병원 이름과 위치라도요. 짧은 침묵이 길어졌다. 문 밖으로 발소리와 말소리가 지나갔다. 가이드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어르신, 단체 일정 망가지면 다 같이 곤란합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김 씨는 그 말에서 마지막 단서를 들었다. 다 같이 곤란. 그 표현은 언제나 개인을 잠재운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곤란해도 괜찮아요. 다만 어제처럼 누군가 쓰러지는 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문장이 방안을 가만히 울렸다. 가이드는 입술을 다물었다. 어르신, 여기 규정이 있어요. 김 씨는 대꾸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엔 녹음만 켰다. 규정이라면 우리도 볼 권리가 있겠죠. 문이 열리며 정 여사가 숨 가쁘게 들어왔다. 어르신, 죄송해요. 방금 연락 왔어요. 그분 아직 병원에 계신데요. 그녀는 손에 쥔 메모를 흔들었다. 약국 아저씨가 알아봤대요. 보호자 아직 도착 못했대요. 방안 공기가 싸늘해졌다. 가이드의 눈빛에서 짧고 어두운 무언가가 스쳤다. 그건 확인해 봐야 하고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같이 확인하죠. 병원으로 갑시다. 단체 일정 잠깐 바꾸면 되잖아요. 그건 가이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바로 그때 그의 무전기가 찢어지듯 울렸다. 여기 손님 한 분 결제 취소 요구합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무전기를 들고 나갔다. 문이 덜 닫힌 틈으로 복도의 소음이 밀려들었다.
김 씨는 빠르게 정 여사와 눈을 맞췄다. 지금이야. 둘은 문을 나서 인파에 섞였다. 카운터 옆 고객 안내 팻말 뒤 작은 사무실 문이 하나 더 있었다. 열려 있었다. 안쪽 책상 위에 오늘자 단체 구매 내역이 놓였다. 이름 일부가 가려진 목록, 매장 코드, 결제 시간, 수거 요청 표시. 김 씨는 한 손으로 서류 상단을 쓸어 올리며 짧게 사진을 찍었다. 셔터음은 껐다. 이어서 환불 규정 안내문을 정면에서 담았다. 단체 구매 환불 불가 교환 제한. 고객동의 서명 필수. 마지막 줄, 서명 칸이 비어 있는 서류가 포개져 있었다. 이건 사람을 묶어두는 종이네. 바로 그때 가이드가 돌아왔다. 시선이 번개처럼 종이와 휴대폰을 오갔다. 어르신, 여긴 직원 전용이에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다. 정 여사가 앞으로 반 발짝 나섰다. 우리도 손님이에요. 안내 정도는 볼 수 있죠. 가이드의 입술이 굳었다. 공기가 잠깐 멎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다. 환불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둘 쌓였다. 가이드는 결을 바꿨다. 잠깐만요. 모두 진정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김 씨가 그 사이에 조용히 말을 얹었다. 개별로가 아니라 지금요. 여기 다 같이요. 순간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가이드에게서 김 씨로 다시 안내문으로 옮겨갔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가이드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일단 버스로 돌아가시고 오늘 남은 일정 끝나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확인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요. 다 같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방금 찍은 사진이 손 안에서 뜨겁게 식었다. 그건 더 이상 개인의 불편을 증명하는 이미지가 아니었다. 한 여행의 틀과 이 시스템의 반복을 보여주는 조각이었다. 침묵이 길었다. 무전기 너머로 누군가가 재촉했고 가이드는 짧게 눈을 감았다 뜨더니 외쪽 입꼬리를 울렸다. 좋습니다. 병원부터 확인하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 제 일정 관리 하에 움직이는 조건입니다. 그가 한 발 물러섰다.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탄식이 흘렀다. 김 씨는 정 여사를 돌아보았다. 이제 시작이네요. 정 여사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네, 이제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김 씨는 휴대폰을 꼭 쥐고 걸었다. 화면 속 오늘의 녹화가 길게 이어졌다. 판매대, 규정 안내, 가이드의 발언, 직원들의 속말, 그리고 목록의 숫자들. 그 모든 장면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도망이 아니라 증명으로 나간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구름이 얇게 찢어지며 햇살이 드문드문 떨어졌다. 불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로 작고 단단한 확신이 생겨났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버스는 병원으로 향하는 듯 했지만 길은 점점 외곽으로 빠졌다. 창밖의 풍경이 도시에서 논밭으로 바뀌자 일행들 사이에 불안한 기류가 돌았다. 병원이 이렇게 멀었나? 누군가 낮게 물었다. 김 씨는 창문에 손을 얹었다. 도로 표지판에 적힌 이름이 아까 약국 아저씨가 말했던 병원과 달랐다. 정 여사가 속삭였다. 우리 지금 병원 가는 거 맞아요? 모르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김 씨는 조용히 휴대폰의 녹화 버튼을 다시 눌렀다. 화면엔 버스 안의 사람들, 그리고 앞쪽에서 무전기를 쥔 박가이드의 뒷모습이 잡혔다. 15분쯤 더 갔을까? 버스는 인적이 드문 회색 건물 앞에 멈췄다. 가이드는 짧게 말했다. 여깁니다.
병원 관계자랑 잠깐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는 혼자 내렸다. 문이 닫히자 버스 안은 적막했다. 정 여사가 김 씨의 팔을 잡았다. 이상하죠.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다. 건물 벽에는 물류센터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다. 김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 우리를 따돌리려는 건가? 몇몇 노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왜 안내도 없이 여기로 와요? 가이드는 어디 간 거야? 불안이 커질 무렵 박 가이드가 돌아왔다. 자, 다들 내리세요. 병원 말고 근처 카페로 옮기라고 하네요. 거기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김 씨는 정 여사와 눈을 맞췄다. 지금이에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근데 어떡해요? 기사님이 문 열어야 나갈 수 있잖아요. 기다려요. 그가 통화할 때 가이드는 버스 밖으로 다시 나갔다. 김 씨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상구 손잡이를 살짝 당겼다. 잠금 장치가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내 조심스럽게 넣었다. 딸깍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지금이야. 정 여사와 김 씨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주차장 끝쪽으로 향하자 낡은 간판 하나가 보였다. 한인약국 200M.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기예요.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뒤에서 버스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가이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퍼졌다. 어르신들, 어디 가세요? 김 씨는 뒤돌지 않았다. 정 여사의 손을 꽉 잡았다. 뛰어요. 두 사람은 골목 끝으로 향해 달렸다. 가게 간판들이 스치고 발밑에서 먼지가 일었다. 숨이 차올랐지만 절대 멈출 수 없었다. 뒤쪽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가이드였다. 어르신, 위험하다고요. 거기 멈추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 섞인 척했지만 그 뒤엔 분노가 깔려 있었다. 김 씨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이제 됐어요. 우린 다 찍었어요. 그 말에 가이드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한 거 전부요. 사람 강매시키고 쓰러진 사람 버리고 다 찍었어요. 가이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뛰어왔다. 어제 만난 약국 주인이었다. 이쪽이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주자 두 사람은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걸렸다. 숨을 고르며 김 씨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여기 다 찍었어요. 남자는 화면을 빠르게 넘겼다. 이거면 충분해요. 경찰에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요. 우리 손님들입니다. 가이드의 목소리였다. 남자가 손짓했다. 뒤쪽 창문으로 나가요. 경찰 오기 전에 버텨야 돼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다. 어르신, 무섭진 않아요? 김 씨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무섭죠. 하지만 더는 속고 싶진 않아요. 창문을 넘어 나오자 햇빛이 눈을 찔렀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뒤에서 여전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이젠 내가 결정해.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요. 이번엔 내가 한다. 그들은 약국 뒤편 골목을 따라 걸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남자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전송하며 말했다. 지금 영상 다 보냈어요.
경찰이 바로 올 거예요. 김 씨는 그 말에 가볍게 웃었다. 이제 됐네요. 도망이 아니라 제대로 끝내는 거네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하늘은 구름이 걷히며 환하게 열렸다. 정 여사가 작게 말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김 씨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사람이 할 일 한 거예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 속 녹화 영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 속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더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화면을 껐다. 이제 진짜 끝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경찰차가 약국 앞 골목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2명의 경찰이 내렸다. 약국 주인이 손짓했다. 여깁니다. 영상은 이미 보냈어요. 김 씨는 가슴 안쪽에서 아직 남아있는 떨림을 가만히 눌렀다. 정 여사는 옆에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상황을 짧게 파악하고는 박 가이드를 호출했다. 얼마 뒤 가이드는 겉으로 침착한 얼굴로 나타났다. 눈가엔 밤새 쌓인 피로와 어딘가 포획된 짐승 같은 경계가 동시에 어렸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행하시죠. 경찰의 말에 가이드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오해가 있네요. 손님들 불편 없게 하려던 겁니다.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단 한 번도 병원으로 먼저 가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경찰은 가이드를 태우고 먼저 출발했다. 버스에 남은 일행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안도와 혼란 사이를 오갔다.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잘한 걸까? 또 다른 누군가는 대답했다. 누군가는 했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일행은 임시로 잡힌 호텔에서 쉬었다. 일정은 중지되었다. 여행사는 이메일로 공지문을 보냈다.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지만 책임의 방향은 흐릿했다. 김 씨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다. 오늘 찍은 영상과 사진, 녹음 파일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이걸 어디로 보내야 할까? 약국 주인은 한국의 소비자 보호기관과 현지 경찰 연락 창구를 정리해 메시지로 보냈다. 돌아가시면 바로 접수하세요. 여기서도 병원 확인서 떼어드립니다. 김 씨는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어 며느리 수진에게 메신저를 열었다가 멈췄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짧게 적었다. 조금 일찍 귀국할 것 같아. 공항에서 보자. 전송 버튼을 누르자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귀국날 아침 공항은 평소처럼 붐볐다. 김 씨는 줄을 서서 출국 수속을 마쳤다. 옆에서는 정 여사가 가방 끈을 잡고 말했다. 돌아가면 같이 가죠. 접수하는 것도 병원도.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혼자면 마음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스피커에서는 탑승 안내 방송이 흘렀다. 시간이 가까워지자 심장이 조용히 박동을 높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도망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다. 비행기 안에서는 잠이 들지 않았다. 창밖은 비늘처럼 반짝이는 구름으로 가득했다. 그 사이마다 스스로 지나온 시간을 생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하루가 무너지지 않게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켰다. 가끔은 웃는 법을 잊었다가 가끔은 울음마저 멀어졌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다시 배우게 된 한 가지. 상처가 말이 되려면 먼저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한다는 것. 김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제 찍은 영상의 어떤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무료 체험이라는 말의 뒤쪽에 붙어 있던 작은 글씨들. 환불 불가, 개별 이탈 금지. 말은 부드럽지만 방향은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인천에 도착하자 유리병 너머로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멀리서 수진이 손을 흔들었다. 다가오며 며느리는 먼저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 씨는 순간 멈칫했다. 기사를 봤어? 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지역 온라인 매체에 짧은 속보가 올라와 있었다. 노인 단체 여행 강매 의혹 현지 경찰 조사. 누군가 공항에서 현지에서 이미 짧은 영상을 올린 모양이었다. 공항 한쪽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수진이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김 씨는 차분히 그러나 돌려 말하지 않고 설명했다. 첫날부터 이어진 쇼핑 코스, 쓰러진 사람, 병원 대신 돌아가던 버스, 약국, 그리고 경찰. 수지는 말없이 들었다. 중간에 몇 번 눈을 감았다. 제가 말렸었잖아요. 괜히 가서 힘들기만 하실 거라고. 죄송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번만은 잘 왔어. 내가 확인했으니까. 말하며 웃었는데 웃음 사이로 오래된 고집과 새로 생긴 단단함이 섞여 나왔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접수했다. 접수 창구 직원은 절차를 설명하며 관련 서류 목록을 건넸다. 병원 확인서를 요청했고 영상 자료도 모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직원은 말했다.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어요. 오늘 자료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김 씨는 머릿속으로 장면을 정리했다. 공항 합포장 카운터의 리스트, 환불 규정 안내문, 가이드의 발언. 빠짐없이 정리해 파일 이름을 매겼다. 정 여사는 옆에서 한 장씩 확인하며 메모를 적었다. 우리 사실 꽤 잘하고 있네요. 김 씨는 빙긋 웃었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계속하면 더 나아지겠죠. 신고를 마치고 나오자 늦은 오후 해가 유리창을 타고 내려왔다. 수진이 커피를 사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런 것 같이 하자고 하시면 저 시간 내볼게요. 김 씨는 그 말의 뜻을 곱씹었다. 같이라는 단어가 목 뒤를 따뜻하게 했다. 그래. 이번만은 너한테 의지할게. 짧은 대답 뒤에 두 사람은 오래 같은 속도로 걸었다. 며칠 뒤 기자의 연락이 왔다. 김 씨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낯선 얼굴들과 카메라, 압박감. 하지만 통화 말미에 기자가 조용히 덧붙였다.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목소리만이라도. 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얼굴은 말고요. 대신 자료는 정확히 보여주세요. 통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식었다가 조금씩 따뜻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주인공은 아니어도 증언자는 될 수 있다. 인터뷰는 짧게 끝났다. 기자는 약속대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방송이 나간 날 밤 휴대폰에는 메시지가 부쩍 늘었다. 고맙습니다. 용기 얻었어요. 이름 모를 사람들의 짧은 문장이 화면을 채웠다. 어떤 메시지는 길었다. 어머니가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신고해 보려 합니다. 김 씨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다. 억울함이 공기 중에서 언어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며칠 더 지나 현지에서 전달된 병원 기록과 경찰 보고서, 사본이 이메일로 도착했다. 쓰러졌던 김 여사는 회복 중이었고 가족이 뒤늦게 합류해 돌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였다. 김 씨는 메일을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평소보다 길게, 멀리, 깊게 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잘 버텼네요, 우리. 전화기 너머에서 정 여사가 울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짜 잘 버텼어요.
문 밖에는 봄비가 다시 내렸다. 빗소리 사이로 지나가던 이웃의 발자국이 얇게 번졌다. 김 씨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 공기 속에서 그녀는 다음 장면을 생각했다. 끝이라고 써도 되는 장면이지만 어쩐지 한 줄이 더 남아있는 느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쓰는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첫 문장.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다음 날 작은 플래카드를 주문했다. 시니어 여행 상담 모임 비영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이름을 오래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다. 거창하지 않고 정확한 말. 밤이 깊자 방 안에 시계 소리만 남았다. 김 씨는 남편의 낡은 모자를 쓰다듬었다. 이 모자가 함께 비행기를 탄 건 아니지만 그와 함께 걸은 시간은 모자 챙에 고스란히 붙어 있는 듯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이제 난 조금 다르게 살 거야. 그 말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떠올랐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무게로. 상담 모임 첫날, 동네 복지관 2층 작은 강의실의 의자가 5줄 놓였다. 벽에는 은색 화이트보드 하나. 김 씨는 일찍 도착해 의자를 맞추고 종이컵에 차를 따랐다.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다. 팔을 살짝 떠는 노인이었다. 뒤이어 둘, 셋, 다섯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정 여사가 과자 봉지를 들고 들어오며 씩 웃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바쁘겠어요. 김 씨는 준비해 온 종이를 꺼냈다.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 아래 간단한 목록을 써두었다. 일 일정표에 쇼핑 비율 2 환불 규정 명시 3개별 이탈 규정 4 현지 긴급 연락처. 그는 앞에 앉은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모두 다른 얼굴이었지만 여기까지 걸어온 마음의 결은 비슷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사정이 있으시겠죠. 우리 오늘은 겁을 나누는 시간부터 해봐요. 겁이 있어야 지킬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손을 든 이는 며칠 전 방송을 보고 왔다고 했다. 저는 지난달에 돈을 좀 썼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정보를 물었고 순서를 정리해 주었다. 당시에 받은 안내문, 결제 문자, 녹음, 뭐든 좋습니다.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만들면 돼요. 그는 혀끝까지 올라오는 힘내라는 말 대신 구체적인 방법을 건넸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으로만 가득하던 얼굴에 작은 움직임이 생겼다. 휴식 시간, 수진이 조용히 들어왔다. 바쁜 일정 중 억지로 시간을 낸 눈빛이었다. 김 씨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수진이 속삭였다. 엄마 아니 어머니. 저 뒤에서 도울게요. 김 씨는 잠깐 웃었다. 뒤보다 옆이 좋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종이컵을 채우고 설문지를 나눴다. 모녀 사이는 때로 말보다 방향이 먼저 맞을 때가 있다. 이날이 그랬다. 둘째 시간 약국 주인도 영상통화로 연결됐다.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현지 의료기관과 대사관, 그리고 소비자센터에 신고하세요. 화면 속 남자는 차분히 말했다. 김 씨는 보드에 세 줄을 적었다. 의료기관, 대사관, 소비자센터. 큼직한 글씨가 방안을 지탱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다. 어떤 이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문이 살짝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쓰러졌던 김 여사였다. 가족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걸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김 씨는 급히 다가가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김 여사가 웃었다. 살다 보니 이렇게도 살아요. 덕분이에요. 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다. 그 박수는 한 사람의 회복만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에 붙어 있는 얇은 먼지 같은 두려움을 털어내는 소리였다. 모임이 끝난 뒤 남아있던 사람들과 의자를 정리했다. 정 여사가 말했다. 이거 매주 하면 힘들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다음 주 진행 도와줄 분 손 들어주세요.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다. 작은 팀이 금세 만들어졌다. 자료 정리, 기관 연락, 동네 홍보. 수지는 캘린더를 열어 일정을 정리했다. 엄마, 아니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오후 반차 낼게요. 이번엔 정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유리창 너머로 길게 번졌다. 버스 좌석에 앉아있던 김 씨는 무릎 위 가방을 쓸어내렸다. 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낡은 모자가 들어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으로 챙을 펴보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 이 모자 쓰고 같이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아쉬움은 예전처럼 가슴을 짓누르지 않았다. 대신 오늘의 얼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겁을 나누고 길을 젓고 서로의 손을 잡던 얼굴들. 현관 앞에 서자 저녁 바람이 서늘하게 지나갔다.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열어보니 복지관에서 보낸 감사 카드였다. 첫 모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카드를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다. 그 옆에는 다음 여행 광고 전단지가 아직도 붙어 있었다. 그녀는 전단지를 떼어 뒷면을 뒤집었다. 빈 뒷면 위에 펜으로 한 줄을 썼다. 다음 여행은 우리 방식으로. 밤이 찾아오자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김 씨는 창문을 조금 열고 불을 낮췄다. 휴대폰 알림이 몇 개 더 울렸다. 상담 신청합니다. 자료 공유 가능할까요? 작은 요청들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대답을 하나씩 보냈다. 네. 시간 맞춰드릴게요. 네. 함께 확인해요. 단단한 마음으로 쓰는 짧은 문장들. 침대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옆에 오늘의 카드를 세워두고 모자를 곁에 놓았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눈을 감자 공항의 유리벽 약국의 문짝, 상담실 화이트보드가 천천히 겹치며 멀어졌다. 대신 새로운 장면이 떠올랐다. 작은 여행 가방들이 복도에 나란히 놓이고 누군가 준비됐어요? 라고 묻는 장면. 김 씨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죠. 불을 끄고 누우니 어둠은 더 이상 깊은 구덩이가 아니었다. 조용한 숨쉬는 방. 내일의 약속이 가볍게 놓인 곳.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언젠가 또 떠날 것이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번에는 진짜로 여행을. 끝은 아니었다. 다만 하나의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여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편안히 눈을 감았다.